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7월 22일 날 발표됐거든요. 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좀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득세 최고 구간이 있습니다. 최고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또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신설하고 인상하고 폭등하고 여러 가지 뭐 정말로 과세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요, 2023년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지방소득까지 합친다면 22%가 되겠죠. 3억 원 초과인 경우에 25%, 합산하면 2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과세하는데요. 단 5천만 원은 공제해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 양도 차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하는 대상의 상품들은요, 국내 상장 주식하고 공모용 주식형 펀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 마이너스가 나면 다음 연도에 플러스 난 거랑 상계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마이너스 난 것을 손실이죠. 손실을 5년 동안 2월 과세 공제를 해주겠다. 2월 공제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인데요. 이것을 단계별로 인하시켜 주겠다. 2021년도에는 0.23%, 뭐 얼마 안 되네요. 그 다음에 2023년도부터는 0.15%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세율 개정도 나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율은요, 5억 원 초과인 경우에 42%,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46%까지 부과했는데요. 이것을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만 42%를 해주고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설을 했습니다. 45%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민세까지 하신다면 49.5%. 이것은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 그 세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번 돈의 반은 다 세금 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제 이 소득세율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 49.5% 내는 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 젊어서 2,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높였는데 높이고 나 보니까 반을 떼간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소득세율 인상은요. 다분히 부자 증세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를 인상시켰습니다. 종부세는요. 1주택인 사람들은 0.5%에서 2.7%였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그 세율을 높이지 않겠다고 많은 여론을 통해서 여론몰이가 돼 있는데 이번에 그것도 높였습니다. 3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0.6에서 3.2%까지 부과했는데요. 이것을요. 그 1주택자들도요. 0.6에서 3.0%까지 0.1에서 0.3%까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3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인 경우에는요. 1.2에서 놀랍게도 그 6%까지 올렸습니다. 이 6%까지 올렸다는 것은요. 그 6%, 그러니까 6%가 되는 대상 주택에서 16년하고 17년 정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종부세 내고 나면은 집을 다 내줘야 되는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국민 계세라고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게 만드는 어떤 제도인데요. 1주택자도 종부세에서는 피해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도요, 인상을 시켰습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엔 단일세율 3%를 적용하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2주택인 경우에는요, 6%라고 놀라울 만한 그 종부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요, 법인 종부세율은요, 세부담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1세대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는 6억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법인은 과거에 6억 원 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6억 원을 폐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율, 종부세에 대해서요. 기존에는 2주택 이하는 150%고요. 전년도 대비 150%를 초과하면 150만 받겠다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요. 3주택 이상처럼 300%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뭐 5천만 원을 냈는데 이번에 산출해 보니까 1억 5천이더라. 그럼 300%거든요. 과거에는 1억밖에 못 냈지만은 1억만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억 5천 다 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율 때문에 그 세부담 상한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율 플러스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뭐 2, 30%씩 뜬다면은 당연히 세부담 상한율 300%까지는 무조건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요, 1년 미만에 단기로 처리하는 사람한테는요, 징벌적 과세를 한다. 70%.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갖고 77%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는 66%가 되겠고요. 분양권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전에 분양권은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만 세율을 높였는데요. 이제는 지역에 불문하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세율 지방 그 소득세까지 합친다면 1년 미만 77%, 2년 미만 66%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요, 2021년도 6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있거든요. 그 1세대 2주택인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은 1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기본세율 42%인데 10% 가산하면요 52%가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 57.2%가 됩니다.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요 플러스 20%를 가산한다. 그래서 68.2%의 세율을 그동안 부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주택을 팔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을요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요 플러스 20%, 68.2%까지 세금을 부과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인 경우에 30% 플러스 무려 79.2%를 인상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그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거의 8억 원 내외에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내고 팔 수는 없겠죠. 더욱더 이 세율이 높여졌다는 것이 주택을 팔라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주문 같기도 합니다. 시행 시기는요, 기간을 좀 뒀습니다. 2021년도 5월 31일까지 팔아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행 시기는 2021년도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과연 팔 수 있을까요? 자, 법인 소유 주택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시켰습니다. 현행은요, 그 법인 소유의 주택을 팔았을 때 그 법인세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10%를 더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세율 10%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2021년부터 판매하는 양도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에는 플러스 20%를 더 추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해주거든요. 그 개인 사업체 그 사업자선 전체에 대해서 전환하는 경우에는요. 근데 이것 또한 그 일반 사업자산, 사업용 자산은 그대로 해주는데 주택 부분만큼은 빼주겠다 이거죠. 주택은 양도소득세 2월 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동안 3년 이상이면은 24%고요. 매년 8%씩 증가해서 10년 이상은 80%를 그 빼줍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요. 그 80%를 빼준다면은 실질적인 양도소득세 부담은 좀 적은데요. 요것이 2021년도부터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요. 보유했을 때 매년 4%, 거주했을 때 매년 4%. 따라서 보유하면서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10년 이상 해야만 80%를 빼준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2년 거주는 필수입니다. 시행 시기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초과 배당에 대한 과세를 좀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그 기업체가 초과 배당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주식을 90% 갖고 아들이 10% 가졌다. 그랬을 때 배당을 하면 9대 1로 받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주식 배당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100%가 다 아들한테 갑니다. 이럴 때 초과 배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요. 그 배당 소득세하고요. 그다음에 증여세하고 비교해서 많은 것을 부과했어요, 그동안. 따라서 그 소득세가 더 많다면은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이제부터는요, 2021년도부터는요,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요, 소득세를 무조건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초과 배당이 있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가 3억 원에 나온다.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하죠. 그런 다음에 10억 원에 대해서 3억 원 뺀 7억 원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기업체에서 초과 배당을 통한 어떤 자녀에게 증여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는요, 팔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팔지 않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종부세 부담이 또 생깁니다. 종부세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주택을 분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 지분을 분산, 증여할 필요가 있다. 증여하는 목적은요, 그 종부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취득가액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올리면 나중에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증여 전략 수립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절세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